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이를테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동업하고 있던 내 동료가 내 모든 재산을 들고 싹 도망갔어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얘기를 쭉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자기 남편 얘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이 얘기도? 그래갖고 화가 얼마나 나셨겠어요. 20, 30분 끝나고 나서 눈을 떡 떴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똑같습니다. 기운이 돌아야 되거든요. 한의학적으로는 기도 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돌다가 탁 막히잖아요. 그러면 안 돌겠죠. 그게 그 상태가 급격해지면 말이 안 나와요. 원장님 오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그 친구 중에서 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말이 좀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드라마에서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 왕왕 있습니다. 저는 뭐 생활하면서 한 대여섯 건 더 심한 경우도 봤습니다. 저 심한 경우도 봤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똑같습니다. 기가 기운이 돌아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피가 우리 몸을 돌아야 되잖아요. 한의학적으로는 기도 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돌다가 탁 막히잖아요. 그러면 안 돌겠죠. 그게 그 상태가 급격해지면 말이 안 나와요. 말하는 것도 다 기가 일단 그렇죠. 나오는 건가 보네요. 기가 우리 기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쓰러지면 기절이라고 하잖아요. 기운 끊겼다. 기자에다가 끊을 절자잖아요. 네. 기가 끊겨서 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꽉 막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이를테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동업하고 있던 내 동료가 내 모든 재산을 들고 싹 도망갔어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거, 그런 부모님들, 세월호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일이 갑자기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자제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기운이 탁 막히죠. 우리도 왜 너무 황당한 일 당하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예, 나오고. 말도 안 나오고 이렇게 헛웃음만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심해지면 기가 완전히 막히는 거죠. 아 충분히 그런 일이 있겠네요. 예. 실업증도 똑같습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제가 봤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 분은 둘째 며느리세요. 나이는 한 30대 중반쯤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 둘째 며느리신데 시어머니하고 손이 동서가 구박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절에 가면 일을 맨날 자기 혼자 해요. 근데 남편은 자기 편을 전혀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물 준비 이런 것부터 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선물 준비를 했대요. 시부모님 선물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그래 한 소리를 하신 거예요. 옆에서 손윗동서가 또 한 소리를 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셨어요. 그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갖고 석 달 만에 저한테 오셨어요. 바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일단 말이 안 나오니까 종합병, 이비인후과부터 해서 종합병원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온갖 검사를 다 하셨죠. 그리고 아무 소견이 없는 거죠. 후에 약간의 염증 소견. 이해되시죠? 그거 어떻게 낚을게요? 낚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상담만? 이혼이요. 이혼이요? 이혼도 하나의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예. 그 어떻게 남편을 설득했어요? 남편을 설득해서 일절 시집 식구들하고의 소통을 끊으라고 그래. 그러고 내가 이렇게 이런 기전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개입을 그렇죠. 얘기를 안 하시면 큰일 난다고. 네. 더 심한 일도 생겨. 쓰러져 사람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중풍도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말을 안 들으셨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괜찮아지신 경우가 있어요. 편은 못 들어주더라도 얘기만이라도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도 들어주라. 얘기하는 것도.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얘기도 잘 못 하셨잖아요. 오늘 당신 어땠어? 뭐 계속 하루에도 5번씩 전화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된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그거는 침 맞고 약 드시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럼 기가 막힌 거잖아요. 네. 기가 막힌 거 침으로 뚫어주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풀어주는 한약 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2달 만에 괜찮아지죠. 또 다른 사례도 있나요? 예, 더 기막힌 사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뭐 36 그룹쯤 되시는 그룹 사모님이셨어요.
네,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모님이셨는데 네. 하루는 그 미용실에 가 있어서 파마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근데 옛날에는 핸드폰 없을 때 안 그러면 옛날 어떻게 했어요? 그 잡지책 보고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네. 이거 한 몇 분 걸려요, 보통? 한 20분? 2, 30분 걸리죠, 그냥? 네. 이게 이렇게 빙빙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이쁜 아가씨 둘이 와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날씬하고 젊은 아가씨들이 한 30쯤 불륜녀? 들어보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번에 네 집 이사했다 하면 몇 평? 35평이다. 그 친구가 아이고 김 회장 그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쫀쫀하네. 한 4, 50평 사줄 줄 알았더니면은 또 30 몇 평밖에 안 사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모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 내가 이제 미용실을 바꿔야 되겠구나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얼빠진 영감이 젊은 여시 같은 아들한테 꼬여가지고 집도 사주고 가냐고 그렇게 눈을 감고 화를 참고 계셨어요. 거기 있었는데 얘기를 쭉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자기 남편 얘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이 얘기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갖고 화가 얼마나 나셨겠어요. 완전 열받죠. 완전 열받죠. 그래갖고 20, 30분 끝나고 나서 눈을 떡 떴어요. 아무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예,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걔들이 보기가 싫은 거죠. 네. 걔들 처음에 올 때 잠깐 얼른 봤는 네. 뭐 봤는데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모님 얘기가 자기 남편은 굉장히 집에 충실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대요. 가정적인. 예,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이에요. 상상을 초월했대요. 자기는. 약간 상상도 못했던. 예, 항상 또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기운이 안 도는 거죠.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 하시나 당달봉사라고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봉사를 당달봉사라고 그래요. 그런 게 되신 거죠. 그분도 여기 병원 가셔갖고 온갖 검사를 다 했겠죠. 뭐 저한테 오셨겠어요 처음부터 무슨 눈에 큰 문제가 생겼나 해서 온갖 큰 병원을 다 다니셨죠. 그죠? 이상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기운이 막혀서 그런 거. 그건 뭐라고요? 실어증이라는 단어처럼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단어는 없어요. 충격에 의한 시력 상실 이렇게 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뇌에도 이상이 없고 눈에 있는 병변도 없고 눈에 시신경에도 문제가 없는데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도 근데 여기 와서 엄청 오래 걸렸죠. 한 얼마 정도 한 2년 정도 걸리셨어요. 치료하는데?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실망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먼저 사과와 위로가 필요하겠죠. 네.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잘 안 되겠죠. 법적인 문제도 이혼을 하니 마니 막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해드릴 수 있는 게 맨날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 위로만 해주셨죠. 위로만 자꾸 해드렸죠. 그보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회장님 오셔가지고 회장님하고 따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회장님을 자꾸 설득하고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하시겠어요 회장님이? 안 하시겠죠. 그런 과정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도 지금은 눈이 잘 보이시죠?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일도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장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만성적인 소화불량도 생길 수 있고 그죠? 가슴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설사하실 수도 있고 가볍게 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회식하는데 부장향소리 딱 하면 바로 화장실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율신경 실조증 현대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게 그 기운이 잘 돌아야 할 대장에도 기운이 안 돌아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에 오면 눈이 안 보이는 거 여기로 가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심하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있었어요. 갑자기 급작스러운 이명증 뭐 돌발성 난청이라고 병원에서는 얘기하죠. 근데 제가 보건데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쉽지 않겠죠. 네. 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의 작용을 별로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께서는 그거 모르는데 기가 막히면 기가 흐름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계시라. 그러고 원래 바람 피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뚫어주는 거는 취임하고 약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서양식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의학의 장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말에 들어있잖아요. 귀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기절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귀를 뚫어주시는 수밖에 없는 귀가 거죠. 막히고 코가 그렇죠. 다 막힌다고 그렇게 되시는 거죠.
오늘도 너무 재밌는 주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